친모가 맞다. 그렇습니다. 친모가 맞았습니다. 박 변호사님. 네. 일단 먼저 이 당초 외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친모로 드러났던 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의자 성모 씨의 1심 선고 네.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죠.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요.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됐는데요. 두 가지 범죄였습니다.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. 자신이 낳은 딸이 있고요. 또 자신의 딸이 낳은 딸 지금 하고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는 법정에서 인정이 됐습니다.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 바뀐 딸이 약취 유인됐다고 보는 거고요. 나중에 지금 발견했던 아이는 이거는 좀 빼돌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. 박스에 담아서 옮기고 했던 거는 이건 사체 유기죄 미수, 은닉 미수 두 개 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사건이 뭐였더라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. 우리 송 기자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금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. 네네. 지난 2월에 구미에서 3살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인 성모 씨가 발견을 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 외할머니 성모 씨는 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요.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인 김 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아이만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거였습니다. 전기도 끊겼고 밥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던 아이가 아사한 걸로 추정이 됐는데요.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친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친모가 아니었던 겁니다. 또 집안인을 대상으로 누가 친모인지 계속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처음에 발견했던 할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친모였던 겁니다. DNA 결과로. 이 할머니는 친모죠.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자신이 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이 DNA 검사 결과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했습니다. 경찰이 따로 하고 검찰이 또 따로 했는데 DNA 검사 결과 99.99999%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내 아이가 아니다. 난 낳은 적이 그렇죠. 없다. 5번 실시했고요. 5번 다 석 씨가 친모임이 확인됐고 말이 99.99%지 100%라는 겁니다. 다만 이 석 씨의 변호인은 뭐 키메라증이라고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DNA가 겹칠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드문 가능성인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이 석 씨 같은 경우 피고인은 나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은닉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. 그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박스에 담겨 옮길라 하다 그만둔 거 사체 은닉 미수죠. 유기 미수인데 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끝까지 부인을 했었습니다. 소장님, 근데 진짜 이 성모 씨가 정말 황당했던 것이 그 5번의 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또 입장을 어떻게 바꾸냐면 뭐 검사 결과는 맞다. 근데 내 아이는 아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? 네, 예? 그렇죠.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? 그러나 난 출산하지 않았다. 난 추워도 출산한 적이 없다. 내 아이들 2명 빼놓고는 낳은 적이 없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 딸아이의 아이와 내 아이를 바꾸느냐? 그래서 이제 계속 가슴을 치고 울고 뭐 변호인이 진술할 때도 굉장히 무죄를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저도 너무 초질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번은 아니 이분이 무슨 망상장애인가? 해리장애인가?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정확한 질병으로 볼 수는 없지만 리플레 증후군의 일종인가?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분이 지금 일단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추워도 난 낳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얻을 유익이 있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해리장애나 망상장애나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증상이라면 분명히 뭐 프로파일러라던가 검찰이라던가 이런 데서 검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전문가들이 엄밀하게 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지금으로서 보면 그냥 우기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. 드네요. 자, 송 기자,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계속 DNA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DNA 검사 결과만 갖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이런저런 정황들이 다 이게 진짜 퍼즐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도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요.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DNA 감정 결과에 더불어서 그 당시 생리대 구입 중단한 거. 약 1년 동안 생리대 구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이제 그 출산 관련돼서 생리를 중단했던 기간으로 추정이 됐던 거고요. 또 휴대전화에서 임신 관련 어플을 설치했다가 삭제했던 점,
또 유튜브에서 출산 관련 영상을 시청했던 점, 또 출산 추정 기간에 회사에 결근했던 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재판에 제시를 한 거고 그게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그 박 변호사님, 네. 송 기자가 설명한 그런 어떤 혐의들 이게 이제 약간 정황 증거였지 않습니까? 정황 증거죠. 예.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는 정말 확실한 증거는 DNA죠. 그 DNA 증거를 이길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키메라 증후군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게 같이 또 할머니한테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할머니한테 가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봤고요. 혈액형 우리가 이제 맨델 맞나요? 혈액형 ABO 관련돼서 지금 딸이 그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도록 지금 돼 있어요.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지금 친모는 지금 석 씨가 맞다. 딸은 절대 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정황 증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과학적인 증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승 의원님, 네. 지금 이 석 씨 형량이 지금 8년이 나왔는데 그 친딸이, 그러니까 석 씨의 딸, 그러니까 원래 딸인 줄 알았는데 자매로 언니로 밝혀졌던 이 석 씨의 딸은 징역 20년, 오히려 이 딸이 형량이 무려 12년이 더 많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죄명이 달라요. 어. 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20년 딸은 살인죄예요.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게 뭐 석씨 아이가 됐건 자기 아이라고 오인했던 이 아이 놓고 바깥에 나가서 안 돌아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니까 이 저 딸에 대한 김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 석 씨는 지금 아이를 바꾸어치게 했는 거잖아요. 내 아이를 김 씨 아이하고 바꾸어치게 했으니까 미성년자 약취유인만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러면 분명히 바뀌어진 아이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법원이 그렇게 말합니다. 분명히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생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범죄 사실로 인정해서 형량에 대입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법원에서도 최대한 고민을 했는 것 같습니다. 그 아이의 행방은 찾아야 되지만 지금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죄라는 정도의 법적 비난 가능성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 씨에 대해서는 8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진짜 이 사건에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성모 씨의 진짜 손주. 예. 그러니까 이 딸의 딸. 예. 이게 참 복잡해서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지금 뭐 나온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김 씨가 출산을 해요. 그러니까 김 씨가 출산했는 아이와 석 씨가 출산한 아이가 바뀌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바뀌었는 석 씨 아이가 사망했는 거고 지금 김 씨 아이는 분명히 약취인이 인정됐으니까 이 아이의 행방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어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.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 아이를 못 찾았느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모든 산부인과 다 뒤졌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분기점이 되는 거죠. 1심 선고가 됐으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합리적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규칙에 보면 원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을 때 그 수사의 보완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원칙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건이 1심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소를 하더라도 아이의 그 생사는 찾아야 되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는 검경이 다시 한번 합의를 하겠다. 다만 합의를 해서 언제까지 아이를 찾는다는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합의를 할 거다.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를 못 찾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진짜 빨리 그 아이의 생사가 확인이 되고 또 무엇보다 살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